오늘 첫 번째 특집 바로 홀딩스 편인데요. 홀딩스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홀딩스는 어떤 거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뜻이잖아. 붙잡고 있다. 들고 있다. 네, 우리나라 말로는 지주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가지을치, 구루주를 쓰는데 지주회사라는 거 어떤 느낌은 알고 있으니까 지주회사는 그쵸. 보통 뭐 기둥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가지고 있다. 네, 그쵸. 그래서 지주회사는 결국엔 뭐냐? 자회사들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야기가 제일 쉽게 하려면은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돼요. 가장 위에 이제 지주회사가 있고 밑으로 쭉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는 모습. 그러면 지주회사들은 뭘 먹고 사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야? 자회사들이 돈을 벌었을 때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배당 수익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상표권 수입 같은 것들. 아.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을 쓰는 상표권 수입을 네. 자회사로부터 받는 거 또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것들 임대 수익. 임대 수익.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뭐 그 구조 자체를 봤을 때는 배당 수입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 활동들은 좀 자회사에 맡기고 배당금이나 아니면은 금융 관련 아니면 또 마지막에 임대 그렇죠. 같은 네. 것들로 좀 사업을 해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지주회사라고 하면 LG. 그쵸. 주식회사 LG가 있죠. LG. 2003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는 아.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어요. 네. 얘네가 지금 구조를 보면은 부회장 일가가 LG를 소유하고 있고, 이 LG가 LG화학을 소유하고 있고,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면 이 지주회사라는 게 법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산의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 자산에서 절반은 자회사의 주식이어야지 네. 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자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율에도 규제가 들어가는데, 자회사는 비상장회사는 50%, 상장회사는 30%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부채 비율이 200% 이하여야 돼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본보다 부채가 2배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분이 이거보다 안 되거나 뭐 이런 부채 비율이 높거나 하면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돼요. 원래 이제 지주회사의 생긴 목적을 보면은 원래 지주회사는 왜 생겼냐? 이게 너무 대주주들한테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적은 자본으로 니들이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회사의 경영자들은 그 회사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잖아. 자사주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들인다는 거는 우리 회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낮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 주가 조작이다. 그래서 이걸 불법으로 했었던 거거든. 사실 되게 복잡하네요. 이거를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나쁜 건가 싶기도 하고. 그전에 그러면은 어떤 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냐. 네. 그 유명한 순환출자 구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환출자 구조가 뭐냐. 총수가 있어. 총수가 있고 이 총수가 A라는 회사를 지배를 하고, A 회사는 B 회사를 지배를 하고, 네. B 회사는 C 회사를 지배를 하는데 C 회사가 다시 A 회사를 지배를 해. 그러면은 총수는 아주 지분을 조금만 들고 있어도 회사 전체 그룹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몰릴 수밖에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그렇지. 없는. 총수 일가는 적은 돈만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쵸.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회사 그룹 내에서 생긴 문제가 어떤 다른 계열사에 전가될 수 있는 외부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공식 용어는 아닌데 우리 많이 쓰잖아요. 기업 사냥꾼이라는 말. 맞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SK그룹이 소버린의 공격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 그때 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SK그룹이 순환출자 구조에서 어떤 방어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도 있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진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튼 취약성을 굉장히 만천하에 네. 드러내 보이면서, 그러면은 기업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더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도 생겼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많이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도 네.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LG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은 SK 이런 데도 있고, 두산 네. 뭐 많죠. DL도 그렇고 그런 데도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역시 우리나라 하면 삼성. 네. 근데 삼성은 아직은 100%로 제대로 지주회사 체제가 돼 있진 않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법적 규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쵸. 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음.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은 다 전환되진 않았어요. 아. 일반적으로는 홀딩스 이런 이름들 많이 쓰는 회사들은 다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에도 당연히 지주회사는 있죠. 그쵸. 근데 외국에 또 이렇게 안 쓰는 회사들도 있더라고. 대표적인 게 알파벳. 알파벳. 구글과 유튜브의 모회사 알파벳, 그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지주회사, 메타 메타. 플랫폼스 이런 데들도 지주회사, 해외사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또 지주회사나 홀딩스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운영하는 지주회사들도 사실 많죠. 많죠. SK도 있고 LG, 음. 대표적으로 LG, 주식회사 음. LG잖아 그냥. 두산, 그렇군요. 포스코 이런 데도 안 쓰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로 전환을 좀 했을 때 기업들에게 좀 좋은 점이 있나요? 지배 구조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음. 점들을 들 수 있겠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도 이제 단점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어떤 단점이 있냐? 애초부터 이게 불법이었던 이유가 뭐냐? 이게 대주주가 너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런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하거나 뭐 다수결을 너무 과연 남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기업의 주인은 기본적으로는 주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 뭐 채권자 이런 기업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손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아. 있다라는 점 무시할 수가 없죠. 다 장단점이 또렷하게 있네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점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에 속한 그 재벌 집단에서 어떤 자회사가 생길지 그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잖아. LG그룹에서 갑자기 텐트 만드는 자회사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연관성도 별로 없고 사업도 잘 안 된다면 전체 그룹에 이게 어떤 해를 끼치고 가치를 낮추게 되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주주들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뭐 되게 싫어하는 거 있잖아. 공매도 같은 것들. 공매도. 그런 것들도 존재하는 이유는 그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 네. 어떤 사안이든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게 참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렇게 오늘 더 머니클립 오늘은 홀딩스 편으로 함께 보았는데요. 모르셔도 되지만 알아두시면 분명히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항상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불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